저는 프랑스의 에펠 뉴스 네트워크에서 동남아시아 특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앙투안 듀퐁입니다. 태국에 머무르며 최근 벌어지고 있는 반한 감정과 벤코리아 운동의 현장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단순한 외교적 갈등, 그 이상입니다. 거리 곳곳에는 분노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으며 태국 내에서 한국에 대한 반감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감정은 단순한 경제적 이유를 넘어 역사적인 맥락에서 한국이 태국을 무시하고 있다는 뿌리 깊은 불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제가 방콕의 한 카페에서 만난 노이라는 중년 남성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푸념했습니다. 태국은 과거 한국전쟁 때 수천 명의 군인과 의료진을 파견해 한국을 도왔습니다. 우리 군인들이 한국군과 함께 피를 흘리며 싸웠고 서로를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은 우리를 어떻게 대합니까? 은혜를 잊은 채 우리 태국인들을 무시하고 적대적으로 대하고 있어요. 노이의 이 말은 태국 국민들이 느끼는 배신감과 분노를 잘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더 이상 과거의 동맹국이 아니라 자신들을 차별하고 외면하는 국가로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태국의 수도 방콕에서는 한국과의 외교적 갈등이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태국인들이 한국에 입국하려다가 거부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태국 내에서는 한국에 대한 반감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가 불법 체류자 문제를 이유로 태국인들에 대한 입국 심사를 강화하면서 수많은 태국인들이 한국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하고 돌려보내졌습니다. 이 사건은 태국 내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고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한국에 대한 불만이 폭발적으로 터져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담을 공유하며 한국이 태국인들을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고 이는 곧바로 전국적인 이슈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것이 단순한 외교적 마찰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곧 한국과 태국 간의 전반적인 관계 악화로 이어졌습니다. 태국의 주요 언론들도 이 문제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언론에서는 태국인들이 한국에서 겪는 차별적인 대우에 대한 보도가 이어졌고 한국 정부의 대응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보도는 태국 국민들 사이에서 반한 감정을 더욱 고조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태국의 경제 상황은 이미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높은 실업률과 낮은 임금, 그리고 청년층의 실업 문제는 오랜 기간 동안 해결되지 못한 채 사회적 불만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국과의 외교적 갈등은 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으로 수출되던 주요 상품들이 제재를 받거나 거래가 중단되었고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던 태국 청년들 역시 돌아오면서 실업 문제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태국 사회는 점점 더 한국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벤코리아 운동은 그들의 불만을 표출하는 중요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태국 곳곳에서는 한국 제품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거리에서는 한국에 대한 항해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태국을 무시하고 있다는 구호를 외치며 많은 시민들이 한국과의 관계 단절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태국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할 뚜렷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태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 중 하나이며 양국 간 경제적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번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태국 경제는 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프랑스 기자로서 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지켜보며 나는 이 갈등이 단순한 외교적 문제를 넘어 태국 사회의 깊은 좌절과 불만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태국 국민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불안과 사회적 어려움 속에서 한국이 자신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국가로 인식하게 되었고 이는 단순한 입국 거부 문제를 넘어선 감정적인 문제로 확대되었습니다. 노이와 같은 사람들은 한국이 과거 태국의 도움을 잊은 채 지금은 태국인들을 적대적으로 대하고 있다는 깊은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더 이상 동맹국이 아니라 자신들을 배신한 국가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태국과 한국 간의 갈등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양국 간의 경제적, 사회적 교류는 물론이고 국민들 간의 감정적인 상처도 깊어질 것입니다. 이 갈등이 단순히 외교적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이며 태국 사회 내부에 더 큰 문제들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이 사태를 계속해서 지켜보며 양국의 긴장이 어떻게 풀려나갈지 깊이 취재할 예정입니다. 한국은 국군의 날을 맞이하여 자국의 군사력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단순히 국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세계 각국의 한국이 군사적으로도 강력한 국가로 자리 잡았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다. 특히
한국이 선보인 첨단 무기들과 혁신적인 군사 장비들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큰 관심을 받았다. 그 중에서도 강력한 파괴력을 자랑하는 미사일 시스템과 방어 체계는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한국의 방위 산업이 단순히 지역적 자위력을 넘어섰음을 보여주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기동 시연이었다. 이 두 무기는 최신 기술이 접목된 한국의 주력 장비로 강력한 화력과 탁월한 기동성을 자랑했다. K2 전차는 다양한 지형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며 강력한 방어력과 공격력을 동시에 갖추고 있었다. 관람객들은 이 전차가 첨단 기술의 집약체임을 실감하며 한국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방위 산업 강국이라는 사실에 경탄했다. 또한 K9 자주포의 압도적인 화력은 행사에 참석한 군사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까지도 놀라게 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절정은 현무5 미사일의 위력적인 전시였다. 현무5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장거리 미사일로 정밀 타격 능력과 강력한 파괴력을 자랑한다. 이 미사일은 한국이 단순히 방어적인 역할을 넘어 공격적인 능력까지 갖추었다는 사실을 세계에 알리는 상징적인 무기였다. 이를 지켜보던 많은 태국인들은 그동안 한국이 단지 경제와 문화, 강국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던 인식을 새롭게 해야만 했다. 한국이 이제는 군사적 영향력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음을 절감한 것이다. 또한 행사에서는 한국 공군의 블랙이글스가 참여해 화려한 공중 고개를 선보였다. 이들은 고난도의 비행 기술을 통해 한국 공군의 능력을 유감없이 보여주었고, 이를 지켜보던 태국인들은 다시 한번 한국의 군사력을 체감할 수 있었다. 블랙이글스의 고개 비행은 단순한 쇼가 아니라 한국의 공군이 가진 정확성과 기동력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었다. 태국의 언론은 이 장면을 크게 보도하며 한국의 공군력이 자국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조명했다. 행사 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것은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미군의 B1 랜서 전략 폭격기였다. 이 폭격기는 대규모 타격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한 번의 작전으로도 적의 주요 시설을 무력화할 수 있는 강력한 전력을 자랑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태국 관객들은 단순히 경제적 파트너로만 여겨졌던 한국이 이제는 군사적으로도 무시할 수 없는 상대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들은 한국이 보여주는 무기들이 결코 과시용이 아니며 실제 전장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처음에 태국 언론은 한국의 군사력을 가볍게 여기고 과장된 쇼에 불과하다는 조롱 섞인 보도를 내놓았다. 그들은 한국의 군사적 성장을 과대평가된 것이라거나 단순히 보여주기식이라고 폄하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태국 국민들은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특히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첨단 무기들이 국제군사 시장에서 인정받고 여러 군사 전문가들로부터 찬사를 받는 모습이 보도되면서 태국 내 여론은 급격하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일부 태국인들은 그동안 자국의 군사적 취약성을 깨닫고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를 더 강화할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저 무기들을 수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무기들이 동남아시아의 방위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신뢰할 만하며 이를 통해 자국의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갔다. 그들은 태국이 기존의 안보 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국의 기술력과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러한 태국 국민들의 변화는 단순히 심리적인 충격을 넘어서 실제적인 국방 논의로 이어졌다. 태국 국민들은 한국의 군사력이 아시아와 세계 무대에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고 자국의 군사적 취약성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다. 한국의 군사적 성장이 태국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태국의 안보와 외교, 전략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동안 태국은 상대적으로 평화로운 외교 관계 속에서 군사적 논의가 크게 부각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대의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한국과 같은 군사 강국이 등장하는 상황에서 태국이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질문이 대중 속에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태국과 한국의 관계는 경제적, 문화적 측면에서 깊이 얽혀 있었다. 수년간 두 나라의 경제적 교류는 점점 더 긴밀해졌고 태국의 많은 산업이 한국의 기술과 제품에 의존하고 있었다. 전자제품, 자동차, 패션, 정보통신 인프라를 비롯해 태국의 경제 전반에서 한국의 영향력은 매우 컸다. 전자제품 매장에 가면 절반 이상의 제품이 한국 브랜드로 채워져 있었고 특히 삼성과 LG는 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가전제품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경제적 의존이 깊을수록
벤코리아 운동이 확산될 때 태국 경제는 그 충격을 고스란히 받아야만 했다. 특히 태국의 MZ세대는 한국의 제품과 문화를 가장 깊이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들은 한국의 최신 유행을 따르며 한국의 아이돌과 연예인들이 사용하는 제품들을 곧바로 구매하기 위해 온라인을 뒤졌다. 한국 화장품은 그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소비재 중 하나였다. 태국의 젊은 여성들은 K-뷰티 트렌드에 빠져들며 한국의 유명 화장품 브랜드인 이니스프리나 에뛰드하우스의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 긴 줄을 서는 일도 흔했다. 그들은 SNS를 통해 자신이 사용한 한국 화장품을 자랑했고 한국 연예인들이 사용한 똑같은 색조 화장품을 구하려고 노력했다. 친구들끼리 모여 한국 화장품을 시연해보며 피부에 어떻게 발랐을 때 더 자연스럽고 매끄러운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한편 태국의 남학생들 사이에서는 삼성 스마트폰이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그들은 최신 삼성 휴대폰을 이용해 다양한 모바일 게임을 즐기고 이를 통해 친구들과 소통했다. 인기 있는 게임은 한국에서도 유명한 배틀그라운드 같은 온라인 게임들이었고 태국 청소년들은 삼성 휴대폰의 고화질 그래픽과 빠른 처리 속도를 자랑하며 게임에 몰두했다. 그들은 서로의 게임 실력을 평가하고 게임 속에서 얻은 아이템을 자랑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임을 이어갔다. 이런 스마트폰 게임 모임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그들의 사회적 연결고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태국의 MZ세대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모바일 앱들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며 서로 소통하고 있었다. 라인밴드와 카카오톡은 태국에서 널리 사용되는 메신저 앱으로 친구들끼리 대화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였다. 특히 카카오톡은 태국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의 연예 소식을 빠르게 접할 수 있는 창구이기도 했다. 그들은 한국 아이돌의 새로운 앨범이 출시되었을 때 카카오톡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며 서로 앨범을 구입할 방법을 논의하거나 팬 모임을 계획하기도 했다. 이러한 앱들은 단순한 대화를 넘어 그들만의 소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벤코리아 운동이 확산되면서 이러한 한국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태국 내 반응은 급격히 변화했다. SNS에서는 한국 제품을 더 이상 사지 말자는 캠페인이 확산되었고 그동안 한국 화장품을 자랑하던 태국의 젊은이들은 더 이상 그런 제품을 쓰지 않겠다는 결심을 공유하기도 했다. 한국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으로 바뀌면서 많은 이들이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한국산 화장품의 인기는 급격히 줄어들었고 이전에는 고급 화장품으로 취급받던 제품들이 이제는 외면받기 시작했다. 또한 삼성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한국 제품을 사용한다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생겨났다. 친구들끼리 모여 게임을 하던 청소년들은 이제 한국산 제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을 받기 시작했고 한국 제품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공유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이는 태국 내의 젊은 세대들에게 큰 혼란을 주었다. 그동안 그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해왔던 제품들이 어느 순간 부정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그들은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태국의 상인들 역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오랫동안 한국산 제품에 의존해왔던 태국의 전자제품 판매점과 패션 상점들은 불매운동이 확산되면서 매출이 급격히 감소했다. 방콕의 대형 쇼핑몰에서 한국 제품을 주로 판매하던 매장들은 매출이 급감하며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한 상인은 그동안 한국 제품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이제는 손님이 거의 없어요. 한국산 제품을 더 이상 찾지 않으니 매장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또한 치앙마이와 푸켓 같은 관광지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기념품을 팔던 상인들 역시 큰 타격을 입었다. 그들은 한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매출이 급감했고 그로 인해 가게를 접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한국 관광객들은 태국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매년 수십만 명의 한국인들이 태국을 방문하며 쇼핑, 식사, 체험 활동에 많은 돈을 지출했기 때문에 그들의 방문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요소였다. 하지만 벤코리아 운동으로 인해 한국인 관광객들의 태국 방문이 급감하면서 관광업계는 큰 위기를 맞이했다. 방콕의 고급 호텔과 리조트는 예약 취소가 이어졌고 지역 상점들은 손님이 없어 한산한 거리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한 투어 가이드는 한국어를 배우며 한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맞춤형 투어를 제공해왔는데 이제는 그들이 거의 찾아오지 않아요. 예약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걱정입니다 라고 말했다. 결국
태국 경제는 한국과의 관계 악화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다. 상인들은 매출 감소로 인해 가게를 폐업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고 관광업 종사자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었다. 태국 소비자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한국의 제품과 서비스에 얼마나 의존해왔는지를 뒤늦게 깨달았고 벤코리아 운동이 불러온 부정적인 결과를 체감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악화될 경우 태국 경제가 회복할 수 없는 수준의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한국과의 관계 회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태국과 한국이 관계를 회복하고 과거의 긴밀한 교류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경제적 문제 해결을 넘어선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첫 번째로 태국은 한국과의 신뢰를 다시 쌓기 위해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불법 이민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많은 태국인들이 한국에 불법 체류를 시도한 것은 한국 입장에서 큰 문제였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이 입국 심사를 강화한 것은 당연한 조치였다. 따라서 태국 정부는 불법 이민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한국이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태국 정부와 한국 정부 간의 협력 강화가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태국 정부는 한국과 협력하여 합법적인 취업 비자 프로그램을 확대하거나 양국 간 노동 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한국은 이미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태국은 이를 통해 자국민이 안전하게 한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운영된다면 불법 체류 문제는 자연스럽게 감소할 수 있고 태국인들이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두 번째로 태국 내의 반한 감정을 해결하기 위한 문화적 교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태국의 청소년들이 한국의 문화를 깊이 사랑하는 만큼 양국 간의 문화적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한태 문화 축제와 같은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거나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문화 교류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행사들은 단순히 한류 콘텐츠를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양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한국의 문화와 태국의 문화를 비교하며 서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하는 프로그램들이 마련되면 반한 감정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양국 간의 경제적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상호 의존적인 무역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태국 경제는 이미 한국의 기술과 제품에 깊이 의존하고 있으며 이를 대신할 대체품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반한 운동이 일어났을 때 태국은 자국의 경제적 자립을 기대했지만 이는 쉽지 않았고 오히려 더 큰 경제적 타격을 초래했다. 따라서 태국은 한국과의 무역 관계를 다시 안정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과의 경제협력 강화 협정을 체결하여 태국의 중요한 산업에서 한국의 기술 지원을 다시 받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태국의 중소기업들도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다. 태국 내에서 한국의 제품과 기술은 이미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현지 기업들이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 혁신을 이루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는 태국 경제의 장기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 태국의 중소기업들은 한국의 기술을 도입해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거나 첨단 기술 산업에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네 번째로 관광업 회복을 위해 한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특별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태국은 오랫동안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여행지였으며 이는 태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반한 감정으로 인해 한국인 관광객들이 급감한 상황에서 태국은 다시 한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맞춤형 여행 패키지나 프로모션을 기획해야 한다. 예를 들어 태국의 인기 관광지에서 한국인을 위한 특별 할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한국어로 제공되는 맞춤형 투어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한국인 관광객들이 다시 태국을 찾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관광업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양국 국민 간의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태국과 한국은 오랜 기간 경제적, 문화적 교류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해왔다. 그러나 최근의 갈등은 이러한 관계에 큰 상처를 남겼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태국은 한국과의 신뢰를 다시 쌓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한국인들이 태국을 다시 신뢰하고 방문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양국 간 청소년 교환 프로그램이나 문화, 교류 캠프를 통해 서로의 문화를 경험하고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양국 국민들이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미래 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든 방안들이 성공적으로 시행된다면
태국은 한국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경제적 안정과 함께 문화적 교류를 통해 더욱 강력한 협력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양국이 과거의 상처를 딛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화해의 과정이다. 이를 통해 태국과 한국은 다시금 신뢰를 회복하고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태국과 한국이 다시 예전처럼 긴밀한 관계로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해결 방안들이 양국 간의 신뢰를 다시 쌓고 경제적 문화적으로 더욱 깊은 협력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처럼 양국이 과거의 갈등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면 태국과 한국 모두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앞으로도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올 테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